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너무 춥죠? 이럴 땐 따뜻한 차 한 잔 어떠세요? 심신이 편안해지고 혈압, 불면증에 좋은 대추차, 피로회복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연근차, 비염과 기관지, 면역력에 좋은 작두콩차, 다이어트와 숙취에도 좋은 보이차는 어떠세요? 그냥 옥수수 보리차가 제일 무난한가요? 이 좋은 차들이 모두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정수물만 드시지 마시고 차를 끓여보세요. 박앤슈타이거 케틀팟으로. 겨울엔 진짜 인덕션에서 내려오는 날이 없어요. 오늘은 이마트에서 오뎅탕을 사왔는데요. 국물 낼 필요도 없이 간편해서 요즘 갈 때마다 하나씩 사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꼬치채로 끓이기에도 이거만한 게 없어요. 계란이나 냉면사리처럼 잠깐 삶는 용도로도 좋고, 저는 파스타도 2인분만 하다 보니 냄비보다 손이 자주 가요. 2리터 넉넉한 용량인 거에 반해 일반 주전자보다 자리 차지도 않아줘. 주둥이 달린 주전자는 원래 세척 때문에 안 쓴 지 오래거든요. 인덕션에도 가스불에도 오케이, 입구가 넓어서 세척도 너무너무 편해요. 여름엔 차를 끓여 냉장고에 넣지만 겨울엔 따뜻한 상태로 수시로 먹고 싶잖아요. 저는 거의 지방령 수준으로 집에만 있기 때문에 한번 끓인 차를 하루 종일 먹는데요. 예전에 일정 온도 유지해주는 전기포트 써봤는데 식으면 전기로 데우는 방식이라 전기요금도 나가고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은근 왔다 갔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차를 일하는 책상에서 마시려고 서머스 보온포트에 담아요. 사실 남편이 인지시켜줘서 알게 된 저도 몰랐던 병이 있는데요. 보틀바이 증후군이라고 보온병이나 텀블러 예쁜 게 보이면 자꾸 사고 싶어지는 병이에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보온병이 있지만 집안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건 이 보온포트더라고요. 손잡이를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나오는 구조가 나름 인체공학적이랄까? 저는 1리터짜리 사용하는데 너무 좋아서 식구가 많은 언니네는 1.5리터짜리 선물했어요. 여름엔 여기 시원한 냉차를 넣어도 좋아서 1년 내내 사용 빈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스탠리처럼 디자인은 예쁘지만 무거운 것보다 역시 손이 자주 가는 건 서모스인데요. 여기 제품이 가볍고 보온력 좋은 건 분유물병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서모스의 또 다른 장점은 세부 부품을 사서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체는 멀쩡한데 뚜껑의 패킹이 손상되거나 냄새가 배이거나 해서 통째로 바꾸는 건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환경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전 보온 보냉 제품 서모스 가장 선호해요.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따뜻한 차 한 잔만으로는 2% 부족할 때가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요통과 복통, 그리고 신경통,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지 않나요? 나만 3개 다 있나? 제가 비교적 어릴 때부터 생리통과 관절통이 있어서 찜질팩을 많이 써봤거든요. 한의원에 갔다가 좋아 보여서 이런 약돌 찜질기도 써봤는데 충전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불편하고 본체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복대로 배만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주머니 방식도 써봤는데 저렴하긴 한데 물을 끓이고 넣고 하는 게 은근 번거롭고 물 넣는 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용 후 물 잘 빼서 말리지 않으면 걸레 냄새 같은 게 좀 나더라고요. 고무 제품이라 고무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도 패스하세요. 그러다가 엄마가 보내주셔서 한 개 써보고 좋아서 여러 개 세트로 산 찜질 정착템은 바로 오색약순입니다. 엄마가 사주셨을 때는 이런 디자인이었고 그 다음 제가 샀을 땐 천이 리뉴얼되어서 극세사로 바뀌었는데요. 더 부드럽고 포근하네요. 이건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전자레인지에 4분 돌리면 되는데요. 한방 약재가 들어있어서 찜질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데우면 한약 냄새가 나서 이 부분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른쪽 어깨와 허리, 배, 무릎이 안 좋아서 컨디션에 따라 여기저기 잘 사용하고 있어요. 수족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발 전용 제품이 있긴 한데 저는 신발은 답답해서 잘 안 신게 되더라고요. 허리나 어깨용으로 구입하셔서 두루두루 사용하시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찜질할 때 어차피 20-30분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세트로 같이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눈찜질입니다. 요즘같이 블루라이트에 노출이 많은 현대인은 진짜 눈이 제일 고생이잖아요. 저는 일도 모니터 하루 종일 봐야 하고 쉴 때도 넷플릭스 봐야 하고 틈틈이 스마트폰도 봐줘야 하다 보니 만성적인 안구건조증과 결막결석으로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어요. 원래 인공눈물 달고 살았는데요. 눈찜질 하면서 요즘 인공눈물 안 써요. 물수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눈에 올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물수건을 또 세탁하고 말리고 하는 게 일이라서 그러다 보면 또 자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신기한 게 그냥 까서 눈에 착용하면 촉촉하고 따뜻한 스팀이 나와서 눈이 정말 부드러워져요. 이건 한 박스만 사서 딱 일주일만 써보세요. 진짜 강추. 이렇게 배나 어깨에 오색약손 찜질하면서 눈에 맥리듬 스팀 아이 마스크 하고 안마의자 20분. 요즘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내일을 위해 하루의 마감은 나를 돌보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여자는 대머리 없다는 거 확실하죠? 저 요즘 머리카락이 샤워할 때마다 이만큼씩 빠지는데요. 머리숱이 많아서 고민이었던 시절이 분명 있었는데 지금 반토막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도 이대로 숙명처럼 수긍하며 살 순 없다 결심하고 두피 마사지기 하나 드렸습니다. 에어파라 두피 마사지기인데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쿠팡엔 없는 게 없더라고요. 리뷰가 좋아서 구매해봤는데 기대보다 더 좋았어요. 84개의 돌기가 있는 4개의 실리콘 헤드와 듀얼 모터로 두피를 시원하게 마사지해주고 생활방수가 되기 때문에 샴푸할 때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피에 세럼 같은 거 뿌리고 마사지해도 좋고 실리콘 헤드는 이렇게 쏙 빼서 물로 세척 가능합니다. 심지어 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서인지 만성적인 두통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게다가 두피뿐만 아니라 어깨나 팔도 이렇게 마사지기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마사지 세게 못하시는 분들은 조물조물 시원하실 거예요. 마사지 볼이 움직이는 속도 조절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30분 이상 사용 가능한 것 같아요. 탈모에 얼마나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사용감이 좋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게 모양 같은데 이름만 다른 게 몇 개 있던데 제조사가 같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링크는 2개 다 걸어 놓을게요. 비교해보고 구매하세요. 두피와 함께 머리카락도 잘 케어해야겠죠? 아타라 헤어브러쉬의 멧돼지 털로 만든 브러쉬는 인간 헤어와 큐티클 층이 유사해서 빗을수록 마찰력이 강해지면서 큐티클 사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정돈해줘서 머릿결에 윤기가 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천연 반곱슬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타고 나서 원래 빗질을 잘 안 하는데요. 정전기까지 나면 사자머리가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빗은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나무로 된 빗을 사용하는데요. 아타라 브러쉬 구매하고 빗질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어요. 머리카락이 정돈되는 게 보이고 시원하기도 하고요. 저희 엄마가 제 거 사용해보고 두피가 시원하게 잘 빗긴다고 하셔서 엄마는 쇼컷이지만 하나 보내드렸어요. 자기 전에 빗질 50번 하면 잠도 솔솔 잘 온답니다. 머리 감을 때 샴푸로 거품 낸 상태에서 빗질 하시나요? 그렇게 하면 머리카락도 세척이 잘 되고 머릿결이 차분해져서 좋은데요. 저는 샴푸용 빗으로 팅글테저 브러쉬를 사용해요. 이것도 엉킨 머리 잘 풀어주기로 소문난 빗인데요. 저는 아예 샴푸 전용으로 욕실에 놓고 사용합니다. 샴푸할 때 이걸로 빗질 한 날이랑 안 한 날이랑 차이가 크거든요. 이것도 안 해보신 분은 한번 해보시길 추천할게요. 주방은 정말 수시로 닦아주지 않으면 금세 물때며 먼지며 유증기 끈적임까지 생겨버려서 곤란하잖아요. 자주 닦는 만큼 화학세제 사용하기보다 알코올이나 구연산수, 분무기에 넣어서 뿌려주면 안심이죠. 분무기는 에어파라 분무기 추천할게요. 저도 전엔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 하는 분무기 사용했었는데요. 물 나오는 부분과 손잡이 레버 부분이 엄청 잘 고장나서 너무 자주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성비가 맞나 싶어서 에어파라 미세 분무기로 바꿨는데 정말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2가지 사이즈로 3개를 쓰는데요. 심지어 이거 2년도 넘은 거예요. 저는 청소용 알코올이랑 구연산수, 분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사용 빈도가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도 레버도 고장 한 번 없고 미세 분무기라 분무 쪽이 잘 고장날 줄 알았는데 처음처럼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한 달 후기도 아니고 2년 사용 후기인데 망설일 필요 있나요? 요 분무기랑 짝꿍이 행주인데요. 소창이나 면으로 된 행주 사용했었는데 이거 쓰면 또 삶고 말리고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 행주를 아끼게 되고 자꾸 물티슈를 쓰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부직포인 물티슈를 자꾸 쓰다 보니 죄책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각성하고 발견한 게 윌리 행주예요. 다회용 행주인데요. 대나무에서 추출한 식물성 섬유인 비스코스로 자연에서 100% 생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라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하얀색이지만 포르말데히드나 형광증백제, 미세 플라스틱 등 해로운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오코텍스 스탠다드 100 인증으로 식기나 주방용품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아요. 게다가 흡수력도 무척 좋고 빨아서 널어 놓으면 면 행주보다 금세 말라서인지 행주 냄새도 나지 않아요.
압축 포장으로 자리 차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50개 드리로 사서 쟁여두는 아이템입니다. 외출할 때 가방에도 하나씩 넣어서 혹시 물티슈가 필요할 때 사용해도 좋고요. 여행 갈 때 몇 개 가져가면 급할 때 수건으로 사용하고 버리고 오면 편리해요. 티슈는 패키지에 왜 디자인을 할까요? 아무리 예쁜 그림을 그려놔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어수선하고 예쁘지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조로운 색상의 케이스로 티슈 케이스를 가리기도 하는데요. 종이 티슈 각이 디자인 말고도 안 좋은 점이 또 있어요. 티슈 다 썼네? 하고 버리려고 하면 사실 아래 몇 장이 있어서 손가락 넣어 휘휘 저어서 찾아 뽑아 쓰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래에 점선을 뜯어서 올려주는 장치도 해놓았지만 그것도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더라고요. 저는 일반적인 사이즈와 냅킨 사이즈 둘 다 쓰는데 특히 반쪽짜리가 이런 현상이 더 많아요. 일단 저는 큰 티슈는 이런 단순한 디자인의 케이스를 다이소에서 구매해서 쓰고 있고요. 냅킨 사이즈는 이런 아크릴 케이스를 쓰는데요. 투명 아크릴이라서 냅킨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이고 쓰면서 뚜껑이 내려가기 때문에 마지막 한 장까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전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서 식탁에 냅킨용으로 하나, 화장대에 미용 티슈로 하나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저와 같은 불만이 있으셨다면 투더 테이블 냅킨함 추천합니다. 빗자루 어떤 거 사용하세요? 쓰다 보면 솔도 빠지고 엉키고 먼지 날려서 얼마 못 쓰고 교체하곤 했는데요. 쓰리잘비로 바꾸고 나서 이제 솔 있는 빗자루는 쓰지 않아요. 먼지 날림 없이 쓸어주고 특허받은 고무빗날이 물기 있는 오염도 간편하게 쓸어 담고 물로 헹궈주면 깔끔해요. 자주 빨 수 없는 카페트나 캣타워 청소도 이렇게 쓱쓱 긁어만 주면 고양이 털도 먼지도 잘 빠져서 모아주니까 진공 청소기보다 편리하더라고요. 샤워하고 욕실 바닥 물기 제거도 따로 스키즈 쓰지 않고 쓰리잘비로 이렇게 쓸어내면 욕실도 빨리 마르고 머리카락도 싹 모아주어 1분이면 정리가 끝나요. 세트로 구성된 쓰레바지는 딸깍 당겨서 열고 닫고 세울 수 있어서 거치도 편리하죠. 변형이나 파손에 강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기간으로 보면 절약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쓰는 휴지통 만족하세요? 휴지통 비우는 것도 싫지만 봉투를 매번 갈아 끼우는 거, 전 이게 제일 귀찮은 일이에요. 게다가 휴지통에 젖은 쓰레기가 들어가거나 배달음식 포장지 같은 게 들어가면 냄새도 나고 날파리 생기니까 얼른 묶어서 버려야 하는데 봉투 갈아 끼운 지 얼마 안 된 거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움 심플 원터치 휴지통을 씁니다. 11m 연속형 비닐봉투라서 한번 끼우고 필요한 부분에서 잘라서 버리면 됩니다. 전용으로 나오는 착한 리필 봉투는 36개월이면 생분해되는 성분이라 환경에도 좋고 원터치 뚜껑이 밀폐가 잘 되어서 냄새 걱정도 없고 무엇보다 봉투 매번 갈아 끼우는 불편함이 없어서 강력 추천합니다. 작은 팁 하나 드리자면 끝부분을 그냥 묶는 대신 케이블 타이로 묶으면 조금이나마 봉투를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이런 쓰레기 봉투 방식을 좋아해서 저희 집 고양이 모래 유지통도 리터라커를 쓰고 있어요. 중간에 차단막이 있어 뚜껑 열 때 냄새 안 나고 에어실 봉투 리필이 저렴하진 않지만 그만큼 냄새도 차단해주고 이건 역시 필요할 때 바로 잘라서 버릴 수 있는 연속형 봉투라서 무척 편리합니다. 리뉴얼된 신제품은 디자인이 더 예뻐졌네요. 고양이 키우시면 이건 무조건 필수템이에요.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부피가 있다 보니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물건인데요. 저희 집은 산골 단독주택이라서 재활용 쓰레기통을 집 밖에 두고 쓰고 있어요. 바뀌다 보니 차양이 있어도 비바람, 풍파에 플라스틱이 풍화되고 먼지가 달라붙어서 아주 가관이거든요. 지날 때마다 보기 싫었지만 같이 사는 남자가 담당이기 때문에 애써 모르는 척 살았는데요. 쿠팡에서 매직캔 애니블리 분리수거함을 보고 바로 바꿨습니다. 플라스틱 외관 부분이 뚜껑 말고는 없고 연속형이면서 무려 친환경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반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서 봉투를 채우기보다 요일에 맞춰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에서 끊어서 버릴 수 있는 게 역시 가장 큰 장점인데요.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볼 때마다 뿌듯하네요. 입구가 좁아 보여서 살짝 걱정했는데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샐러드 야채 케이스 이거 꽤 큰데 쏙 들어가요. 2달 넘게 사용하면서 아직까지 입구로 안 들어가는 재활용 쓰레기는 없었어요. 스티커가 들어있어서 3칸을 저는 플라스틱, 비닐, 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유리와 일반 쓰레기 스티커가 더 들어있으니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가 간단해서 저 혼자서 뚝딱 조립했고요.
뚜껑 부분이 묵직하고 안정감이 있어서 밖에 놓는데도 바람에 넘어가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분리수거함 고민이시라면 매직앤 애니블리 분리수거함 추천할게요. 매일 먹는 음식인 만큼 저는 식재료와 주방용품의 진심인데요. 어떤 요리도 여기에 하면 2배 맛있어지는 스타어브 라이스 꼬꼬떼 소개할게요. 기존 주물 냄비보다 더 깊고 뚜껑에 시스테라 돌기가 수분을 머금어서 밥 짓기에 최적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솥밥은 말할 것도 없이 기가 막히게 맛있고요. 찌개도 무쇠솥에 하면 한층 더 깊은 맛을 내주기 때문에 그 존재감의 무게마저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저는 스타어브 무쇠솥 중에 컬러는 그레이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무쇠팬 입문이라면 가성비 좋은 로치 추천합니다. 우리 집은 계란 후라이는 무조건 로치팬이에요. 스텐팬, 철팬도 있지만 계란 후라이, 부침개, 팬케이크는 로치팬에 하면 맛이 달라요. 스테이크도 무쇠팬에 한번 구워보세요. 와, 이게 진짜 마이야르구나 하실 거예요. 기버터에 닭가슴살 굽다가 통째로 오븐에 돌리면 건강하고 맛있는 식단이 됩니다. 관리가 스텐팬처럼 쉽진 않지만 길들이기만 잘 하시면 사용 후 따뜻한 물로 씻어서 바로 닦아주고 말리면 됩니다. 저는 로치 캐스트아이언 그리들과 스킬렛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핸들 홀더는 천으로 된 거 말고 실리콘이 씻기도 편하고 사용하기 좋아요. 같이 구매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캠핑 갈 때도 로치 꼭 가져가세요. 어떤 요리든 맛돌이로 만들어버려요. 계란찜 냄비에 불 올려서 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전자레인지로 해요. 글라스락 렌지쿡 계란찜 용기에 거품기로 계란물 풀고 소금, 참치액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세상 편해요. 라면도 물과 스프 같이 넣고 전자레인지에 4분 돌리면 불 앞에 서 있지 않아도 꼬들한 라면이 완성됩니다. 이 밖에도 내열 유리용기 하나 있으면 전자레인지 요리가 쉬워져요. 하루 일과 끝나고 저녁에 미드 보면서 캔맥주 한 캔 하면 거기가 바로 천국 아닐까요? 맥주는 시원한 게 생명이잖아요. 영화 한 편 보는 내내 맥주의 시원함을 지켜줄 서모스 진공단열 보냉 캔맥주 홀더 써보세요. 350ml와 500ml 2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쓸 때마다 이건 진짜 잘 샀다 하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캠핑 가서 뜨거운 바베큐 앞에서도 시원한 음료와 맥주를 즐겨보세요. 유사 제품 여럿 있지만 가벼우면서 보냉력이 강력해서 저는 서모스 제품을 추천합니다. 요즘 레몬수가 핫한데요. 저는 껍질 세척이 힘들고 농약 걱정이 제주 유기농 레몬이 나오면 대량 구매해서 레몬청도 만들고 레몬즙도 짜서 냉동해요. 처음엔 저도 이런 레몬 스퀴즈를 사용했었는데 한두 개는 해도 여러 개를 짜고 나면 이제 이 손목은 버려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니퍼룸 스텐 착즙기를 드렸습니다. 블렌더, 녹즙기, 도깨비 엉망이까지 있는데 이것까지 사야 하나? 고민했는데 써보니 이제야 산 걸 후회했네요. 손으로 짜는 것보다 착즙량도 훨씬 많고 레몬즙뿐만 아니라 자몽 오렌지 주스도 너무 편하고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소음도 블렌더처럼 모터가 시끄럽지 않고 모두 분리세척할 수 있어서 관리가 간편하고 깔끔합니다. 레몬청 만들 때 중간 부분만 슬라이스해서 청 만들고요. 양쪽 끝은 넉넉하게 잘라서 레몬즙 짜서 따로 사용해보세요. 껍질 부분이 줄어서 레몬청의 쓴맛은 확 줄고 보기엔 더 예뻐요. 자, 이제 레몬청을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담을 건데요. 화학물질 첨가하지 않고 50에서 70% 재활용 유리로 제작한 독일 브랜드 웩 유리용기 추천합니다. 빈티지한 디자인도 너무 예쁘지만 뚜껑까지 유리로 열탕 소독 가능하고 냉동실, 전자레인지, 오븐까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에 레몬청이나 자두잼, 산초장아찌 같은 장기 보존식품을 담기도 하고요. 바로 전자레인지 가능하니까 냉동밥도 보관하고 병아리콩 삶아서 이렇게 담아두고 하나씩 간식으로 먹어도 너무 좋아요. 클립형 뚜껑이 불편하다면 실리콘이나 PE 소재의 뚜껑을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와 디자인도 다양하니까 용도에 맞게 사용해보세요. 궁금하신 제품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써보고 여러분의 기회비용을 아껴드릴게요.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1년의 주기를 마친 각질이 때가 되어 가을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때가 왔어요. 이쯤 되면 창고에서 나와 우리 집 거실 한켠에 자리 잡는 그것, 바로 가습기인데요. 아시죠? 건조하면 피부가 늙어요. 열심히 얼굴에 보습제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조한 실내 공기부터 습도를 올려주는 거, 이게 먼저예요. 겨울철에 면역력과 습도가 연관성이 높다는 거 아시나요? 저처럼 인후염과 비염이 있으시거나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은 실내 습도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연료비 들여가며 올려놓은 실내 온도, 습도가 높을수록 더 따뜻하고 열이 식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한증막의 온도가 떨어지면 물을 뿌리고 여름에 습도가 높으면 더 덥죠. 높은 습도가 체감 온도를 더 높인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가습기가 필수템인데요.
가습기는 다른 과정과 다르게 다양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선택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가습기는 크게 초음파식, 가열식, 기화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초음파식은 물 분자를 작게 쪼개서 분사하는 방식이에요. 물 분자를 쪼갠 거라서 기체보다 무겁고 그래서 멀리 나가지 못해서 가습기 근처가 더 축축해지기도 하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기체가 아니라 작은 물방울이라서 공기청정기가 먼지 입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갑자기 세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물 분자를 쪼개면서 그 안에 성분도 같이 포함된 상태로 공기 중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물이 더러우면 더러움을 간직한 물방울들이 대기에 떠다니다가 내 코로, 폐로 들어간다는 거죠. 세균 번식이 많은 물통을 매일 깨끗이 닦아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겠죠? 그래서 물을 좀 편하게 깨끗이 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큰 사건이 있었죠. 초음파식 탈락. 다음 선수는 가열식인데요. 가열식은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내보내니까 세균 걱정은 없고 겨울인데 따뜻한 수증기가 실내 온도를 올리는 기능까지 더해져서 좋을 것 같은데요.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드는 만큼 습도를 빨리 올린다는 장점도 있네요. 하지만 이건 또 단점도 됩니다. 과습이 되어서 겨울 지나고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집이 많아요. 그 외에도 단점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가열을 한다는 건 뭐다? 전기를 많이 먹는다. 후기를 보면 여름에 에어컨 틀 때보다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집에 전기 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누진세가 적잖이 나오는지라 전기 많이 먹는 제품은 곤란해요. 게다가 가열된 수증기가 나오는 입구가 아무래도 뜨겁기 때문에 아이나 고양이나 부주의한 어른이 살고 있는 집에선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예전엔 가열식 가습기가 많았는데 우리 조카 어릴 때 가습기 때문에 팔에 화상을 입기도 했어요. 그리고 물통 내부에 가라앉은 불순물이 닦기 어렵다는 후기와 스텐레솥은 연마제가 닦아도 계속 나온다는 후기까지 있더라고요. 밥솥처럼 생긴 외관은 아무리 인테리어에 무감각한 저라지만 거실에 겨울 내내 자리 잡는 게 용납이 되지 않네요. 하지만 제 기준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소음입니다. 물을 끓이는 소리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패스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기화식 가습만 해왔는데요. 기화식은 젖은 빨래를 널면 물이 기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습도를 올리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저 어릴 땐 잠자는 방 머리맡에 젖은 수건을 걸어놓고 자고 그랬어요. 인테리어로 숯부작에 물을 뿌리는 제품도 있었죠. 이런 방식의 기화식 가습기는 디스크나 필터를 적셔가며 거기에 팬을 돌려 기화시키는 원리인데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가습 방식입니다. 습도를 올리는 시간이 빠르지는 않지만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일정 습도를 유지해줘요. 독일 벤타 에어워셔가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써오던 벤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에서 나온 위니아 에어워셔도 써보고 안방용 서브 가습기로 샤오미도 사용하는데요. 이것도 좋긴 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디스크를 닦는 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매일 닦아야 하는데 그냥 손으로 닦으려면 정말 염불하지 않는 이상 육성으로 욕이 나와요. 그나마 식기세척기가 있다면 고온 말고 일반으로 돌리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완해줄 제품이 바로 저의 최종 선택인 종이 필터 자연 기화식 가습기입니다. 필터에 물을 뿌리고 팬을 돌려 기화시키는 방식인데 항균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주면 되거든요. 재사용 필터를 삶아 쓰는 제품도 작은 방에 사용해 봤는데 물통이 너무 작고 필터 세척이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가습기 물통을 한 번씩 닦아줘야 하지만 그건 어떤 가습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가습기의 마지막 요건인 물통 용량에 대해 알아볼게요. 가습기에 물 채우는 것도 은근 일인데요. 거거익선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가습기 물통은 클수록 좋다. 그리하여 정착하게 된 저희 집 메인 가습기는 바로 브루네 가습기입니다. 독일 제품답게 디자인이 좀 그런데요. 자꾸 보면 정이 듭니다. 저도 처음엔 옛날 골드스타 창문형 에어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련되진 않았지만 빈티지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답니다. 리뉴얼된 제품은 디자인이 더 예뻐졌네요. 물통이 자그마치 11리터라 이거 바퀴 달린 트롤리가 거의 기본 장착이더라고요. 저희 집은 화장실 옆에 놓고 샤워기로 물을 채우고 있는데요. 물 투입구가 위쪽에 있어서 작동 중에도 물을 보충하기 쉬운 구조라서 물 채우기 정말 편해요. 한 번 채우면 이틀 이상은 가니까 물통이 거의 비었을 때 한 번씩 닦아주시면 됩니다. 절대 욕실에서 물 채워서 들고 나오시면 안 돼요. 소중한 허리 나갑니다. 저희 집은 천장이 높은 단독주택이라서 가습량이 풍부한 브루네를 너무너무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한 습도는 또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습도를 감지해서 온오프 해주는 스마트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실내 쾌적 적정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할 수 있겠네요. 저는 1년에 한 번 3개 들어있는 필터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딱 맞더라고요. 이건 가습기에 들어가는 수돗물의 상태와 물통 청소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저거 걱정되고 고르기 복잡하다면 브루네 가습기 강력 추천합니다. 배우 하석진 씨도 추천하시더라고요. 왠지 내적 친밀감 생기는 거 뭐지? 물론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찬물에 팬을 돌리다 보니 기화되면서 열을 좀 빼앗겨서 살짝 찬바람이 나와요. 이 점은 초음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아주 가까이 있지 않은 이상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점 참고하셔서 현명하고 건강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로 구매하시면 슬기소비 채널에 도움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